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객관식 경비업법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이 객관식 경비업법은 진도별로 여러분들 책에 들어있는 목차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두껍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와 함께 정답하고 해설만 달랑 들어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문제가 출제가 된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을 밑에 다들 붙였습니다. 물론 이 교재 맨 뒤에 보면 전체 조문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경비업법은 시험 문제가 조문이 꼼꼼하게 출제가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계속 보시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고득점하기 좀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 맞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4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장담하기 좀 어렵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난이도가 출제가 될지는 매년 경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주의를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어차피 이제 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이트나 아니면 제가 카페나 아니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법제처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간혹 이 경비업법과 청운경찰법 조문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확인들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모든 문제들을 조문화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또 여의치만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책의 이론서 뒤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진도별로 되어 있는 객관식 경비업법이라고 하는 문제집의 맨 뒤에도 조문이 붙어 있는데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화 되지 않는 조문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이 조문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이런 조문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결격 사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집단면허 현장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 요인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에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2014년도에 그렇게 아주 깊게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최근에 개정된 부분 안에 어떤 조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론 시간에도 물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론 시간에도 이제 그 부분마다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는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문들을 꼭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진도 맨 앞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은 경비업법이고요. 제2편은 청운경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편은 조문을 경비업법, 그리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청운경찰법, 그리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제3편의 조문을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제1편부터 제가 경비업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는 이제 총칙과 관련된 조문이 들어있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경비업법상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비업법 제2조에 보시게 되면 정의가 있는데 5호에 집단민원 현장은 이러이러한 장소다라고 표현이 되어서 실제로는 감옥부터 3호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문제를 그대로 이제 응용을 했는데요.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집단민원 현장은 맞게 되어 있는 게 5개고요. 2개는 아닙니다. 자, 니은번을 보시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없고 다툼이 없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낙후되어 있는 도시의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조금 현대화되고
또 범죄나 이런 것들을 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 부분의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권 대립이 나타날 수 있고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이 니은번 설문에서 보면 이해 대립이 없고 다툼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단민원 현장이 되려면 이해 대립이나 다툼이 있어야 하지만 니은번 설문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비읍번 설문입니다.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5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일 때의 집단민원 현장으로 보고 있죠. 바로 이 설문이 실제로 2014년도 시험에 출제가 된 설문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집에 들어있는 문제들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가 2014년도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크게 바운다리를 뭐 벗어난다거나 그런 건 없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읍번은 숫자가 지금 잘못 나와 있어요. 자, 나머지들은 이제 집단민원 현장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억번은 노동쟁의가 발생이 되어서 이 실제로는 조정 신청에 들어간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디귿번은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리을번은 주주총회입니다. 이 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 주주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데에서 회사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에 그 주주총회 장소가 이해관계나 대립이 있거나 이랬을 때 집단민원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미음번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의 법적인 권리에 이해 대립이 있는 다툼이 생긴 그런 대우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시읍번은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해서 대집행이 진행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건물이 철거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단 1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경비업법 제2조의 정의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특수경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특수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항공기를 포함해서 공항 등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그리고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특수경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 설문을 보시면 특수경비원이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표현되어서 이거는 신변보호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경비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주어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1번 설문에 보면 경비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2번은 호송경비 업무입니다. 이 호송경비에서의 호송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고 귀중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건에 대해서 도난이나 화재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무기라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이나 소총 등을 가리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기는 두 가지로 이 법학상 구분을 합니다. 성질상의 무기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무기. 그리고 이게 이제 성질상의 무기이고요. 용법상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들어질 때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사용 용법에 따라서 사람을 그렇게 해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용법상의 무기라고 하는데요. 2번의 4번 설문은 성질상의 무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일반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할 수 없는 경비 업무는,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비지도사의 종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비지도사의 종류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그리고 이제 기계경비지도사 둘로 구분을 하고 있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비 업무를 맡는 경비지도사를 우리는 일반 경비지도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시험 문제에서는, 3번 문제에서는 배치할 수 없는 경비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경비업을 할 수 있는, 기계경비를 맡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3번처럼 기계경비업이 답이 되겠죠.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기계경비업에 대해서는 기계경비지도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배치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4번은 개념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이렇게 넣는 문제입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의 종류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를 묻고 있기도 하죠. 경비업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에 신호기 특설이라고 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설경비 업무, 호송경비 업무,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보면 신변보호 업무, 그리고 기계경비 업무,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가, 혹은 첫 번째 가로나 두 번째 가로는 뭐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이 신변보호 업무나 신변보호 업무하고 특수경비 업무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전부 또는 일부를 무엇을 받아 행하는 업무? 도급을 받아 행한다라고 해서,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일종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시키는 이런 형태를 하는 계약을 우리는 도급이라고 하게 되죠. 그 도급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돈을 지불하는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용어정의 문제인데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경비지도사의 종류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2가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비지도사라는 종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번 설문을 보시면, 5번의 1번 설문을 보시면 시설 경비 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이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의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설문이 일단 중복되는데 3번 설문은 한번 볼까요? 이 경비원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개념을 묻고 있죠.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죠? 어차피 이제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일단 맞고요. 그리고 이제 경비원의 종류는 경비지도사의 종류와는 다르게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설문은 종류도 맞게 설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5번의 3번 설문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5번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설문을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경비업법상 경비 업무의 개념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6번의 1번부터 쭉 보는데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특수경비 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보시면 항공기를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죠? 항공기를 포함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안 부분이 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2번하고 3번 설문입니다. 2번 설문에 보면 신변보호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신변보호의 대상은 사람인 것이지 물건이 아니죠. 그러나 3번 설문에 나와 있는 호송경비에 있어서의 호송 대상은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경비업법상 시설경비 업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설경비에 있어서의 대상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경비 대상 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여야 한 것이지 그 이외에 이동 가능한 물건을 여기다 지적을 하시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죠.
운반 중에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경비 업무의 대상이 아니라 호송경비 업무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8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죠. 4번 설문을 제가 보면 주어는 특수경비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설명 내용을 보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왼쪽에 특수경비라고 되어 있으나 오른쪽의 설명은 기계경비 업무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는 앞에서 지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놔두시고요. 8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도 이제 용어 정의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죠. 정답은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답의 경우에서는 4번이 일단 정답이 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경비원은 종류가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4번의 설문을 보면 기계경비원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경비지도사의 종류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있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를 맡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일반 경비지도사죠. 그리고 경비원에 있어서는 종류가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이 되고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를 맡습니다. 그 나머지 경비 업무는 일반 경비원이 맡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지도사의 종류와 경비원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문제가 계속 묻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0번에도 용어 정의 문제인데 틀린 걸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또 4번이죠. 4번 보시면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한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 안에가 문제입니다. 특수경비원의 가로 안의 내용을 보시면 특수경비 업무와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만을 맡는 것이지 기계경비 업무를 맡는 건 아닙니다. 이 기계경비 업무는 일반 경비원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설문에서는 기계경비 업무라는 말을 빼야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1번 문제를 볼까요? 11번은 용어 정의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답이 일단 4번이죠. 4번을 보시면 집단민원 현장의 개념을 묻고 있는데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규모가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에 대해서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수에 제한이 있어요. 명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번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갑니다. 경비업 허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는데요. 자, 경비업 허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 시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1번을 보시면 법인의 임원의 이력서 그리고 법인의 정관한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행규칙 제3조 1항 보시면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첨부가 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경비업 허가 신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일 때에는 경비 인력, 시설, 장비 확보 계획서 한부를 더 첨부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갖추지 못했을 때만 첨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방금 전처럼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추가시킬 때는 4번 설문처럼 두 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4번은 부수가 틀려서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경비업 법령사항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비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인데요.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산점도 틀렸고 연수도 틀렸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라고 해야 기산점이 맞고요. 그 다음 3년이 아니고 5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본다면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의 1번 설문을 보죠.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출장소를 이전, 신설하는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업자가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번에 해당이 되죠. 실제로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그리고 임원을 변경할 때 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할 때 이게 이제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할 때 이게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신고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인데 이게 바로 정관 변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는 필요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번은 타당한 설문이고요. 3번 설문 보죠.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와 똑같이 갱신 신청을 해가지고 갱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업법에 위반이 되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경비업법 제5조 이 사호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특수경비업에만 적용이 되는 사안이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번에 4번 설문은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경비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비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도급을 받아서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을 해서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설문은 틀린 것이죠. 3번 설문은 의미가 뭐예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땡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설문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설문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고요. 4번 설문을 보죠. 3번에 4번 설문을 보시면 허가관청은 영업 정지 처분을 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 업무 중에 영업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이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했다거나 혹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를 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일 때는 전부 다를 취소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사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4번 설문처럼 해당된 특정한 경비 업무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허가 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법 조문을 지금 사실은 중간에 비워가지고 뭔가를 넣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시행령 별표일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시설 등의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입니다. 한 달 이내에 라고 해야 되죠. 한 달 이내에 시설을 갖추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지방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2번은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인데요. 약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2번 설문을 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그에 대한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제일 처음에 허가를 일단 받으려고 할 때, 허가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을 뺀 나머지 경비 인력이나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들은 못 갖춰준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달 이내에 갖추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을 받으면 되겠지만 자본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본금은 애초에 신청을 할 때부터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설문의 첫째 줄에 자본금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 다음 5번의 1번 설문은 앞에 보셨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 설문을 보면 경비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 그리고 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즉 전반적으로 일단 다 검토할 수 있는데 이런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라 라고 지금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 4번 설문을 보시면 특수경비업 허가 기준 중에 경비 인력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비업에 있어서의 시설 조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자본금이었는데 자본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특수경비업이었어요. 이거는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1억 원 이상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경비업에 있어서는 특수경비업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소한의 여건인 것이죠. 그래서 맞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죠. 6번 문제 보면 또 가로넣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합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몇 년입니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거는 특수경비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니은번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다? 5년입니다. 5년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인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3, 니은번은 5, 디귿번도 5 이래서 1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이번에는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1번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지 관할서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관청명이 틀려 있고요. 2번입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자본금 그랬는데 이때는 자본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2번도 틀렸고 3번 경비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 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요건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있어서 경비 인력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고 경비지도사가 어디 가버렸네요. 그 다음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아니라 3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춰야 될 경비인력 자본금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 정답은 2번입니다. 호성경비 업무는 무술 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 인력과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틀렸죠. 유단자, 즉 무술 유단자인 일반 경비원이 5명 이상이어야 되고 경비 지도사는 1명 이상이어야 되며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거기 이제 요건들이 두 군데가 다 지금 문제가 생겨 있고요. 1번 설문처럼 시설 경비 업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보시면 기계경비 업무는 이게 이제 기술 자격증이 필요한 유일한 경비 업무죠. 그래서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을 포함한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은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고 4번 특수경비 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그리고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경비지도사 관련 부분도 숫자를 잘 보셔야 되지만 자본금은 유일하게 뭐만 가장 높다? 특수경비 업무만 제일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일단 하셔야 되는 그런 분야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9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